자, 이제 우리가 연산을 끝내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가장 기본적인 집합이 연산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원소나열법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 그럼 원소나열법을 빠르게 나타내보면 10보다 작은 홀수니까요. A란 녀석은 1, 3, 5, 7,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B는 2, 1, 2, 5,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4의 양의 약수니까요. 1, 2,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집합의 연산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자, 뭐 아니면은 뭐 그냥 편할 대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좀 벤다이어그램을 빨리 그려보도록 해서요. 자,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세 집합의 공통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집합끼리의 공통 원소, 교집합들. 그러니까 교집합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개짜리 같은 게 뭔지 보니까 없어요? 없나요, 여러분? 1, 2, 4. 여기 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2가 없네요. 그죠? 1이 있네요. 이렇게 1이 있으니까 이 녀석 1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A, B의 교집합 한번 찾아볼게요. A, B의 교집합은 5가 있네요, 여러분. 그죠? A, B의 교집합 5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 C의 교집합은 뭐가 있죠? 그쵸? 2가 있네요. B, C의 교집합은 2가 있고요. A, C의 교집합 한번 찾아볼까요? A, C의 교집합? 없어요. A, C의 교집합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A는요, 1호를 썼으니까 3, 7, 9가 남아있네요.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 B는 1, 2, 5를 썼네요. 그래서 10 하나 남아있고요. 얘는 4, 이렇게 하나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냥 조그맣게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다 그리면 또 헷갈릴까봐 A하고 B의 합집합이니까 A, B를 다 쓸어 담아요, 여러분. A, B를 몽땅 쓸어 담고요. 거기에다가 C와 공통 부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A, B의 합집합에서 C랑 공통 부분은 여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쭉 보이죠, 이렇게.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그럼 뭐가 돼요? 무슨 원소만 있어요? 1하고 2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1하고 2라는 원소가 돼서 1번이라는 답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자, 조건식시법을 원소나열법, 벤다이어그램. 그죠? 벤다이어그램. 또는 선생님, 저 벤다이어그램, 빨리 풀고 싶은데, 아니면, 빨리가 아니라 그냥, 좀 빨리, 그지?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면, 일단 한번 연습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빠르니까요. 그게 싫다면, A 합집합 B를 바로 쓸어 담아요, 여러분. A 합집합 B. 그럼 A 합집합 B라는 집합은요, 다 쓸어 담으니까, 크리스로 1, 2 있고요. 3, 그 다음에 5, 7, 9, 10이 있네요. 그죠? 이게 A 교집합 B예요. A 합집합 B예요. 거기다가 C랑 공통 부분을 찾으니까 C에도 있고 요 합집합에도 있는 거 1도 있고 그죠? 2도 있고 4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밖에 없다? 1, 2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벤다이어그램도 계속 그려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할 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서로소인 집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서로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서로소가 뭐였어요, 여러분? 서로소가 뭐였죠? 서로소. 그죠? 교집합이 없는 거, 공집합인 거,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배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공통원소가 없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8 이하의 수예요. 얘는 8 이상의 수예요. 어때? 8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탈락. 8이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교집합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무슨 군 같나? 요거 보니까 일단은 는 여기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 되죠, 여러분? 그러네요. 1수분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근이 A라는 집합의 근은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B라는 분은 당연히 제곱해서 1 나오는 분은 마이너스 1도 있고 1 있네요. 어때요? 교집합 마이너스 1이라고 또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그럼 뭐예요? A집합은 0하고 양의 정수입니다. 0하고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자연수예요. 어때요? 자연수라는 교집합이 생겼죠? 따라서 3번도 아니겠고요. 자, 4번은 소수예요. 소수가 뭐예요? 그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거. 2, 3, 5, 7 이렇게 나가는 수잖아요. 근데 얘 홀수예요. 그죠? 1, 3, 5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미 3, 5, 7 뭐 다 소수잖아요. 그죠? 3, 5, 7. 자, 그래서 4번도 교집합이 있고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유리수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서로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 차집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존재해야 그 집합이 아닌 부분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자, 전체 집합 이렇게 던져줬어요. 우린 전체 집합은 항상 문제 속에서 주기 때문에 뭐 그냥 전체 집합이 뭔지만 알면 됐고요. 그 중에서 6의 약수예요. 여러분, 요 집합 중에서 6의 약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니까 자, 6의 약수니까 1, 2, 3, 6이 되고요. 그죠?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의 배수니까 짝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2, 4, 6 이렇게 들어가서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항상 교집합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2, 6이 교집합이 돼서요. 여기는 4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1하고 3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제 1, 2, 3, 4, 5가 빠졌네요. 5는 요 바깥 부분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빨리 그리시면 돼요. 자, 그때 자, 요거 보세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자, 우리 공식 있죠? 교회 오빠 기억나요? 교회 오빠? A 차집합 B라는 녀석은 뭐랑 똑같냐면 A하고 B는 그대로 냅두고 요 차가요. 그죠? 차가 어떻게 변한다? 교회 여집합. 교회 여집합. 교회 여집합. 빨리 얘기하면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죠? 미래 오빠, 교회 오빠.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교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연산 배웠다시피 어떤 특정한 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과 어떻다. 같다. 요 원리도 배웠고요. 드모로 가는 법칙도 배웠었어요. 여러 가지 배웠죠. 여집합에 관련된 거. 그럼 이제 얘를 교회 오빠로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차집합이 있으니까요. 그냥 A하고 B 여집합을 그대로 써놓고요. 차를 교로 바꾸면서 대신 뒤에 여집합을 달라붙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볼게요. A 교집합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 원리에 의해서 뭐랑 똑같죠? B랑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 연산을 모르면요. 내가 B의 여집합 찾아서 그죠? A에서 차집합 빼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런 연산만 하면 바로 답이 2하고 6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하고 6을 더하면 8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과 차집합의 관리에서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구하는 유형 4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자, 전체 집합이 또 나와 있어요. 그죠? 전체 집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요. 그죠? 살짝만 좀 올릴게요.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요.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의 모든 자연수가 되고요. A 차집합 B가 나왔고 교집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근데 차집합, A 차집합 B는 이쪽 부분만 의미하잖아요. A만.
그러니까 얘는 1하고 5하고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3하고 9가 나왔으니까 결국 A집합은 다 나온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합집합. 자, 합집합은 여기 전체잖아요. 거기 아닌 부분은 요 바깥 부분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바깥 부분. 그래서 합집합이 아닌 부분 여기가 2하고 4가 되는 거겠죠. 자, 벤데그램 빠르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때 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거는 확정이잖아요. 요 부분도 확정, A도 확정. 그럼 요 부분만 미지수인데, 그럼 요 부분은 어디서 찾냐? 전체 집합이죠. 왜? 바깥 부분은 확정됐으니까. 그럼 1부터 9까지 여기 없는 원수를 싸그리 다 써주시면 되죠. 해볼까요? 1, 2, 3, 4, 5. 6이 없어. 7, 8도 없네. 9, 끝. 따라서 이 부분에 들어간 건 6, 8이 되겠죠. 그래서 B집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B집합은 3, 6, 8, 9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죠? 18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번. 자, 보니까요. 집합이 나와 있는데 미지수로 쪽, 그죠? 문자가 나와 있죠? 자, 그때 교집합에 그죠? 연산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1과 2라고. 자, 교집합이 우리 알다시피 공통 원소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있네요. 근데 2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그죠?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반대로 여기 2가 있네요.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 있는데 일단은 얘를 통해서 A값이 나오니까 그 A값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2니까요. 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2고요. 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뭐가 나오냐면요. A가 2거나 또는 뭐가 되죠? A가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B집합에서 2가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다 각각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B집합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2라면 B집합에 그죠? A 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2가 나왔고요. 이미 얘는 2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죠? 1이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을게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 안에 봐도 1번이, 그죠? 즉 A가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다시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나오면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번이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을 좀 봐주시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오빠 좀 이용 한번 해보고요. 뭐 그동안 배웠던 그죠? 연산, 그죠? 연산, 뭐 드모르간 법칙, 뭐 이런 것들 다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서요. A의 여집합을 뺀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요것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대로 냅두고요. 뭘로 바꿔요? 교회 오빠. 그죠? 자, 그러면 U에서 그죠? 교집합이 되고요. 여의 여는 자기 자신이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U하고 A하고 부분집합 관계잖아요. A가 U에 속하죠? 그럼 공통부분을 구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작은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다시 한번. 자, 선생님 분명히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U 안에 A가 있는데요. 전체 집합 U와 A의 공통부분 구하라. 그럼 전체 집합 U와 A의 공통부분은 작은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두 집합이 부분집합 관계라면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 나온다. 그 작은 집합이라는 게 그 속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요. 자, 이거 당연히 이거는 뭐 굳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여집합하고 자기 자신하고요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소예요. 이게 여집합이니까 얘랑 얘랑은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옳은 거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번 봐야지.
자, 합집합. U하고 합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요. U 안에 누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죠? U 안에 A하고 B가 있어요. 야, 그러면요, 여러분 봐봐요. 합집합이 U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면 누가 속해요? 그죠? 얘가 U에 속하죠. U는 항상 전체 집합이니까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죠? 4번은 U의 여집합이 뭐라고 나와있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그럼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얘 틀렸고요. 자, U에서 누굴 빼래요? U에서 B를 빼래요. 그죠? U에서 B를 빼는 거야. 교회 오빠, 교회 거꾸이죠. 그럼 어떻게 U에서 B를 빼는데 A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B의 여집합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8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죠. 198번이 아니라, 그죠? 맞나요? 198번? 이거였나요? 198번, 194번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죠?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94번이 맞네요. 자, 19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오케이. 자, 요거 이제 해석하셔야죠. A하고 B를 교집합했더니 온전히 A가 나왔대. 자, 두 집합이요. 서로 부분 집합일 때 그 두 부분 집합 중에서 그죠?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집합이 나오는데 그 집합이 바로 안에 있는 거, 작은 거. 즉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됐다는 얘기는 B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A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B와 A를 교집합하면 A가 온전히 나오죠. 그래서 두 집합이 포함관계가 있을 때 온전히 집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가 B에 속해 있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입니다. 됐죠? B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A가 있어야 되는, 그죠? 포함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 포함관계를 가지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합집합은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그죠? 큰 게 나와야 됩니다. 1번 옳은 거고요. 그 다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듭시다.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포함관계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반대가 됩니다. 그죠? 포함관계가 그죠? 반대가 돼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B가 크잖아요. 여집합은 좀 작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전체 집합 하나 그려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A가 여기 있고요. 둘러싸였습니다. B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A 여집합은요. 이쪽 부분이에요. A 여집합은 이쪽 부분이고요. 그죠? 얘가 A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은요.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B는 여집합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B의 여집합, 바깥부분이 B의 여집합이었잖아요. 그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 완전 중요해요, 이제. A가 B에 속하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반대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얘 맞죠?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은요. 자, 우리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볼까요? 그죠? 3번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보면 이렇게 여집합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오고 얘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요 녀석은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럼 아까 한번 볼게요. 두 부분 집합에서 합집합은 당연히 누가 나오죠? 큰 집합이 나오죠? 따라서 이 녀석은 B가 나오고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차집합 한번 볼게요. 자, A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 이미 여기 1, 2가 있고 얘가 1, 2, 3이 있는데 여기 1, 2가 있어. 얘가 1, 2, 3이야. 그럼 1, 2가 여기 1, 2가 있으니까 다 빠지니까 뭐만 돼요? 공집합이 되죠. 따라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무조건 공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볼게요. 교회 오빠예요. 자, B 빼기 A가 되죠. B 빼기 A죠. 그죠? B 빼기 A. 자, B집합에서 A집합 빼면 요 부분이, 바깥 부분 요 부분이 남잖아요. 따라서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 원리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B 안에 A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될 때 교집합은 당연히 작은 게 나와야 되고요. 합집합은 당연히 큰 게 나와야 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을 때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꼭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98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 U 나와 있고요, 여러분. 전체 집합 U. 자, U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A, B, X. A, B라는 집합은 정확하게 원소가 나와 있네요. 근데요, X라는 원소를 모르는데 우리 알고 있어요, 이제. 오, 합집합인데 얘랑 합집합했더니 온전히 X가 나왔죠. 그러면 합집합은 큰 게 나와야 돼요? 작은 게 나와야 돼요? 그죠? 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 차집합 A를 누가? X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 이런 부분집합이 성립돼야 합집합 시켰을 때 큰 집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얘는요, 어때요? 그죠? 합집합 시켰더니 X가 나왔대? 오마이갓. 그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합집합 시켰을 때 X가 나오면 A도, 그죠? X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둘 다 합집합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상태로 풀어볼게요. 그죠? 어쨌든. 자, 그럼 볼게요. B 차집합 A는 뭐냐면요. B 차집합 A는요. B에서 A를 빼니까요. 마이너스 2 없어지죠. 여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0도 없어지죠. 뭐만 있어요?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X라는 원소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A라는 녀석,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도 반드시 X가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근데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 X라는 녀석은요, U의 부분집합이잖아요. U의. 그럼 U의 부분집합 중에서 마이너스 1도 가져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이제? 자,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1도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2, 0, 1도 가져야 되고, 이게 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U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 빨간색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부분집합이 바로 X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죠?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반드시 가지니까 제외시키고요. 나머지 2,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몇 제곱이 되는 거죠? 2제곱이 돼서 몇 개의 종류가 나오죠? 4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198번은요,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번이요. 자, 일단 보면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죠? 그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얘기 간단히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랑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막 이렇게 다 집합 다 끄집어 내가지고 하는 거랑 어떻게 편하겠어요? 둘 다 편해요. 가장 먼저는 이걸 집합의 연산, 즉 분배법칙, 교집합, 합집합의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 얘의 집합을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좀 줄여볼까요?
자, 일단 얘는 딱 봐도 드모르간 법칙으로 좀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얘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요. 자, 얘만 드모르간 법칙을 해서 이 여집합을 분배하되 이 가운데가 그저 U가 커브 바뀌는 거.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고요. 자, 합이 교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합집합인데요. 뭘 합하라고 하냐면 A 합집합 B. 자, 보세요. 이제 또 얘네들도 부분집합 관계잖아요. A 합집합 B고요. 얘랑 교집합을 합하래요. 교집합 여기잖아요. 어차피 부분집합 관계죠. 교집합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 합해야 되니까 그냥 오롯이 합집합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서로 두 부분 집합 관계면, 그죠? 얘가 온전히 얘에 속해 있으니까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다 쓸어 담을까요, 여러분? 합집합은 1, 3, 4, 1, 3, 4, 5, 6,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원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 괜찮나요, 여러분?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집합의 연산은 조금 우리가 간단히 한번 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요거와 항상 같은 집합을 물어보래요. 자, 근데요, 사실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있으면요, 분배 법칙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할 때는요, 차차차 이렇게 할 때는요, 집합의 연산보다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A차 집합 B예요. 근데 얘가 3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3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개가 아니라 집합 자체가 3개니까요. A차 집합 B는요, A만이잖아요. 자, 따라서 A만 색칠해주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A 중에서 B가 아닌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리고요. 자, 여기는 A에서 C를 빼는 거니까요. A이지만 C가 아닌 거. 그래서 A 중에서 C만 없애시면 됩니다. 이렇게. C가 안 들어가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를 빼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는데요. 지금 공통 부분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여요, 여기. 이 부분이 공통 부분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 부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건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얘는 뭐냐면요. 교집합에서, 그죠? 여기. 이거 누구의 교집합이에요, 여러분? A하고 C의 교집합이죠. A하고 C의 교집합에서요. B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B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1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번도 볼게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집합 구해봐라고 하는 건데요. 색칠한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여러분. 맞나요? 이 부분까지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X라는 녀석이 일단 중요하네요. 그죠? X라는 녀석.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Y하고 Z에서요. 자, 이렇게 X, 아이고, 자꾸 A로 나오네요. 1번은요. Y합집합 Z를 먼저 쓰면요. 여기가 Y합집합 Z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X와 교집합이니까요. 이 부분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빨간색 부분. 따라서 얘랑 관계가 1번은 전혀 없죠. 1번은 절대 답이 아니고요. 자, 2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은 교집합에서 YZ의 교집합이에요. 거기서 X를 합하는 거니까요. 어이구, X를 합하는 거니까요. 다 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3번을 보면요. 그죠?
여기가 X, Y, Z인데요. 일단 요걸 보세요. X에서요. 자, X가 중요한 거예요. 차집합은 X에서 Y 교집합 Z를 빼주는 거예요. Y 교집합 Z가요. 여기잖아요. 요걸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만 빠지면 요 부분만 빠져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요.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요 부분 빼고 요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파란색 부분만. 그죠? 요렇게. 근데 얘는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꾸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4번을 보니까요. 4번은요. 가로를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자, 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Y에서 Z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 Y만 되거든요. 얘가 Y 빼기 Z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X란 원소에서요. 여기 X 전체에서요. 이 부분을 빼줄 겁니다. X에서요. 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을 빼주니까 이 부분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요. 이해되셨습니까? X에서 요 빗금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X에서. 이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냐면 이 부분이 빠지니까요. 요렇게 남겠네요. 이 부분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어때요? 똑같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이요. 그래도 5번 한번 확인해 봐야지. 시험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얘도 Y 빼기 Z를 좀 활용할게요. 여기 Y 빼기 Z잖아요. 5번도. 그러면 이 부분과 X의 공통 부분 찾으래요. 자, 일단은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Y 빼기 Z는 Y만이잖아요. Y만. 거기에서, 그죠? X와 교집합 부분이니까 이 부분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5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1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죠? AK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AK가 뭐냐? 그죠?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원소라는 녀석은 K의 뭐가 된다? 배수. K의 배수. 이때 K는 자연수예요. 즉, A2라는 녀석은 뭐의 배수? 2의 배수. 요 100 이하의 2의 배수. 그냥 부문집합이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때요. 자, 보세요. 요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2와 A3의 합집합은요. 2의 배수도 쓸어담고 3의 배수도 쓸어담은 거니까 거의 2의 배수와 3의 배수 같이 다 갖고 있는 거. 한꺼번에 다. 근데 얘는 좀 다르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교집합입니다. 그죠? 그럼 뭐의 배수예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많이 배웠잖아요. 이 집합이 의미하는 게 바로 2와 3의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교집합일 때. 그러니까 요 원리예요. 근데 얘는 합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배 법칙을 해서 교집합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죠? 항상 원리는 이래요. 그럼 A3을 분배해 볼게요. 교집합의 A4. 그 다음에 A3의 교집합의 A6인데요. 요게 바로 합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공배수의 특징을 활용하자고요. 3과 4의 공배수니까 뭐예요? 그죠? 최소 공배수 12가 나오죠? 12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A12가 되겠죠? 그럼 얘도 3하고 6의 공배수니까요.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6의 배수인가요? 그죠? 그래서 얘 A6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12하고요. 6은요.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12의 배수군요. 얘는 6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A12가 A6의 배수에 포함이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무슨 집합이 나온다? 큰 게 나온다. 큰 게 나온다.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 A6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수 관계에 있을 때, 물론 약수일 때도 해당하는데요. 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공배수의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집합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배법칙해서 찾아줘야 훨씬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의 배수는 100 이하의 6의 배수는 100을 6으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그죠? 6, 6에 36인가요? 그렇죠. 16개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1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대표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대한 해법을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죠? 해법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두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요 녀석 A집합은요, 우리가 범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범위가 나오면 꼭 정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위예요, 범위. 범위를 푸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빠르게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결국 X의 범위는요, A집합의 X의 범위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인 모든 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몰라요. 얘는 모르는데 얘도 오므려 갔겠죠. 어떤 해로. 근데 내가 A집합을 구해보니까요. A집합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A집합인데요, 여러분. 보니까 교집합이 나와 있네요. 교집합이 2에서 어디까지예요? 4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해가 2가 어디 된다는 얘기죠. 공통부분이. 그죠? 이 녀석의 해가 뭔진 모르지만, 그죠?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B집합이어야 공통부분이 2하고 4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그럼 얘는 해를 2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구나. 요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합집합에서 마이너스, 얘는 합집합은 다 쓸어 담는 거잖아요.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5까지 가죠? 그래서 요 녀석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해를 또 5를 가져야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2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5까지 가야 되는 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 사용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두 분이 2하고 5니까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얘가 만들어지니까요. P는 마이너스 7이고요. Q는 10이 돼서요. Q에서, 그죠? P를 빼주면 17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5번은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여러분들 대칭 차집합은 원리를 꼭 뭘 알아둬야 되냐면요. 자, 기호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두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A에서 B를 뺀 게 여기잖아요. A 빼기 B가. B에서 A를 뺀 게 여기죠. 그거를 합해봐라고 하는 게 대칭 차집합. 즉, 차집합이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녀석은요, 중요한 거 두 가지 알아놓으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A 다이아몬드, 아이고, 너무 어려워, 다이아몬드. B나. B 다이아몬드 A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즉, B 빼기 A랑 A 빼기 B는 같잖아요, 합집합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합법칙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결합법칙?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결합법칙 성립하는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요. 자, A하고 B하고, 아이고, C가 이렇게 있는데요. A하고 B를 해서 C를 하나. 그죠? 그러기 어려워요. B하고 C를 먼저 해서 A를 하나, 결과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거 꼭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전체 집합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건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숙제로 내줘볼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두 개만 일단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한 번씩 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전체 집합 나와 있네요. 한번 해보자고. 자, 얘는 U에서 뭘 빼는 거예요? 그죠? 1번 볼게요. U에서 A를 뺀 거랑, 그죠?
합집합. A에서 뭘 빼라? U를 뺀 건데요. 여러분 봐봐요. A하고 U는 부분집합 관계인데 저 아까 배웠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뭐 나온다? 그쵸? 공집합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작은 거에서. 자, 그러면 합집합 시키는 건데 공집합 의미가 없으니까 얘만 나오잖아요. 그럼 U에서 A가 아닌 부분은 당연히 A 여집합 나오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공집합하고 A의 관계네요. 자, 그러면 공집합에서 A를 빼. 그 다음에 A에서 뭘 빼? 공집합을 빼. 자, 얘는 그냥 A죠.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잖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도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합집합 시키면 A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집합들의 대칭 사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빼는 거잖아요. A에서 A 뺀 거랑 또 A에서 A 뺀 거랑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공집합 나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3번입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공집합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도 이제 4번, 5번 한번 해볼까요? 얘는 교환 법칙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 맞고요. 4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은요. U에서 공집합 빼고 공집합에서 뭐 빼자? U 빼자. 그럼 당연히 얘는 공집합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빼나마나 전체 집합이 되니까 합집합하면 U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우리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합집합. 아이고. A 합집합 B의 유한집합의 원소 NA에서 NP를 더하고 뭘 한번 빼주자고 했죠? 그죠? 교집합을 빼주자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합집합 구하는 것보다 교집합 구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랑 체인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교집합 구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교집합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NA에서 NB를 더하면서 합집합을 빼주셔도 우리는 바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공식과 이 공식 빨리빨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이 공식 바로 사용할게요. 자, NA 나왔고 NB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요거요. 자, 드모르간 법칙 사용할 수 있죠. 자, 드모르간 법칙 사용하면 요 녀석은 A, B 합집합에 뭐가 되죠, 여러분? 여집합이 되겠죠. 여가 분배되면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알았어, 이제. 자, 얘가 4개 나는 거는 뭐냐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합집합이 아닌 부분이 얘잖아요. 요 밖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원소가 몇 개가 나왔다? 4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합집합의 원소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어떻게 하면 되죠? 전체에서 그죠? 요 아닌 부분을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은 이 원소가 4개란 얘기는 합집합은 30에서 4개를 제외한 몇 개다? 26개다. 그래서 여기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합집합 B는 NU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구나.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온다? 26개가 나오니까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20, 15, 26 이렇게 계산하면 35에서 26 빼니까 9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빠르게 원소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이것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지가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NU가 나왔어요. NX, NY가 나왔는데요.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얘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두 집합에 뭘 구해봐라. 그죠? 교집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x와 y의 교집합이라는 녀석이 최대가 된다는 말은요. 겹쳐지는 공통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봐봐요. x가 이렇게 있을 때보다요. 이렇게 포개어졌을 때 여기가 교집합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이해됐죠? 얘보다 얘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교집합의 최대값은요. 이렇게 겹치어져 있을 때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집합이 있을 때 이게 5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소값은 뭐냐? 자, 우리 알다시피 아까 전에 앞 문제에서 A 교집합 B라는 녀석을 바로 구하는 걸 한번 해봤죠. NA, NB에서 합집합의 원소를 빼줬잖아요. 그럼 얘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나와 있어요. 항상 고정이에요. 그럼 이 빼는 이 합집합이 가장 뭐가 될 때? 그죠? 최대가 될 때 교집합은 최소가 되겠죠. 그럼 합집합이 최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죠? 요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을 때입니다. 그래야 가장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가장 큰 수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최대값은, 교집합의 최대값은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만들어지고요. 최소값은요. 요 원리에 의해서, 그죠? 합집합이 뭐랑 같을 때? 전체 집합과 같을 때 우리는 최소값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요건 정리해 놓으세요. 왜? 해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m 구하자. 그러면 자, u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u는 뭐 그릴 필요는 없지만 자, 14하고 8 중에서 누가 더 원소의 개수가 많습니까? x가 많죠. 그럼 x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되죠? y가 들어가 있게 되면 오음이 교집합은 y가 전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교집합의 최대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대가 될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가 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최소가 될 때는 합집합이 가장 커야 얘가 가장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 집합, 즉 요 u가 바로 합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요. 그죠? 바로 여기서 구할게요. 그죠? n x 교집합 y의 최소값은요. nx 14에서 8을 더해서 합집합 20을 어떻게 주면 되죠? 뺄 때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최소값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나와서요. 빼주면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중에서 A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이 28이니까요. A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모임,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얘가 A가 28이라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는 학생의 모임이니까요. 이렇게 써서 16명이라고 써보고요. A은행과 B은행의 통장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바로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요 바깥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6명이, 아니까 몇 명이 되죠? 그죠? 4명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그때 A은행과 B은행의 통장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의 수, 제가 뭘 구하래? 여기 구하래. 교집합 구하래. 자, 그럼 교집합 알다시피 교집합은 많이 나온다고 했죠? NA에서 NB 더해서 뭘 빼라? 합집합을 빼라. 이렇게 하나 알려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 4개가 나와 있는데 전체가 40명이잖아요. 얘가 4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나왔죠? 40에서 4를 빼면 몇 개가 되죠? 36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하면 28에서 16을 더해서 36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4에서 36 빼니까 8명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240번 한번 해볼까요? 240번도 아까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느 놀이동산 입장객 85명이고요. 그죠? 이누척이 NU예요. 범퍼카 롤러코스터, 범퍼카 A, 롤러코스터 B. 각각 46명. 자, A가 46, B가 53. 그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A가 46명이고요. NB가 53명입니다. 이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이용한 입장객 수, 즉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 빨리 아까 전처럼 합시다. 자, NA, NB 중에서 B가 크네요. B 안에 누가 있으면 A 있으면 가장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A가 46명이니까요. 최대값은 4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그죠? 최소는 뭐라고 했어요? A 합집합 B가 뭐랑 같을 때? U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따라서 최소는, 교집합 B. 자꾸자꾸 공식 씁니다. NA 46에서 53 더해서 전체 NU 85명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99인가요? 그죠? 그래서 14 이렇게 최소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개 빼주면 3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할만하죠, 여러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죠? 지금 집합의 연산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